자, 8월 20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뭐 어제 경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전 경주가 풀게이트 꽉 채우고 있고요. 뭐 될 말 안 될 말들이 다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상당히 빡빡하고요.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쨌든 뭐 배팅의 조합수를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경주, 하지 말아야 될 경주를 구분을 잘 하시고, 대신에 또 어느 정도 배당들은 좀 나올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경주만 제대로 적중을 해도 어느 정도 환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온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전에서 모습을 한 번씩 보였던 마필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요. 이 3번마 플라잉 글로우 이 마필이 이제 데뷔전에 출전을 하면서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사전 예상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인기마가 정리가 돼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는데, 글쎄요, 그 인기마를 너무 과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신마 경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좀 성장을 하는 그런 마필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경주 전체적인 이 입상에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은 11번마 더 플레이어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아쉬운 3착을 했고요. 그 다음 문세영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고 나서 직전 경주 2착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인기 1위 마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죠. 이 마필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나오는데, 문제는 외곽 게이트라는 겁니다. 이번 경기 이 더 플레이어는 최근 두 경주를 다 1번 게이트에서 뛰었던 마필이고 선행형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엔 외곽으로 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혈통적 기대치는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고요. 뭐 역시 최고 기수인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마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 플레이어가 초반에 아주 기습적으로 스타트를 끊고 휘감고 나오면서 앞선을 장악한다면 편안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입상할 가망이 있는데, 만약에 안게이트 쪽의 마필들이 좀 빠르게 움직인다, 그랬을 경우 11번마 더 플레이어가 앞선에서 고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마필을 가지고 이 문세영 기수가 이 어린 마필들한테 좀 무리한 이런 전개를 하지는 않는 기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경주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1번마 더 플레이어 이 마필을 지금 뒤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 뒤로 돌리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 2번마 라운 스프린터 그리고 3번마 플라잉 글로우 이 두 마필 중에 어느 한 마필이 선행을 갈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2번마 라운 스프린터 머스킨맨의 자마고요. 데뷔전에서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해서 좀 목병권의 마필이었죠. 앞선에서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당시 이 옥천 스나이퍼나 지구라트 이 마필한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됐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송지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경마장에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이 송광섭 마주, 그러니까 머스킨맨, 또 콩코드 포인트, 1조 박종곤 조교사, 이쪽에서 과연 이 라운 시리즈의 마필들을 어느 기수가 많이 탈 것이냐. 원래는 문세영 기수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임기훈 기수로 소소히 그 추가 넘어가고 있는데, 가끔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쨌든 라운 시리즈의 마필에 기승을 한다라는 거는 입상 확률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운 시리즈의 마필을 기승했을 때 기수들이 최선을 좀 다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경주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송재철 기수가 2번 게이트에 라운 스프린터라는 마필을 기승했기 때문에 초반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선행을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앞선 장악을 할 거고요. 자, 3번마 플라잉 글로우는
주행 심사의 이 주파 기록만 놓고 보면 그냥 그저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주행 심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보시면요. 저는 좀 의도적으로 마필의 능력을 좀 숨겼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분명히 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마지막 뒷심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행심사는 그냥 말 그대로 주행심사일 뿐인 그런 경주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게 되면 11번마 더 플레이어의 전개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이 4번마 장군가람이 아마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시면 막강한 탄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물론 데뷔전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을 남겼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 막판 탄력도 있는 어느 정도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K탑의 자마가 혈통적으로 그렇게 좀 많은 활약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크게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순발력들을 보이는 마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전개로 봐서는 4번마 장군가람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마지막에 이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두 마필이 있는데 6번마 퍼지킹과 10번마 스마트캣입니다. 근데 이 10번마 스마트캣은 제가 데뷔전에서도 추천을 했었고 직전 경주에서도 추천을 했었는데 데뷔전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였는데 직전 경주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밋밋한 마필, 좀 아쉬움만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6번마 퍼지킹은 데뷔전 인기마였죠. 근데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말 그대로 퍼지고 말았는데 이 마필은 좀 스타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산마 6군의 2세마 경주면 어쨌든 순발력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입상하기가 편한데 이제 퍼지킹은 그 점에선 좀 약점은 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근성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이 이렇게 줄 서서 쭉 가는 흐름이 된다면 퍼지킹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승부가 되겠지만 뭉치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인기마인 11번마 더 플레이어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장군가람, 3번마 플라잉 글로우, 2번마 라운 스프린터,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퍼지킹 이렇게 네 마피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는 좀 부진마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기복마 경주입니다. 제가 기복마라고 하는 이유는 부진마들이 좀 있지만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들이 몇 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붙여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산마 육군에서 조금은 약편성이라고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 앞선을 전개하는 마필들의 뒷심이 그렇게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개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근데 문제는 또 이게 다 신마들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이 경주도 전개라든가 입상 후보군의 추구가 어떤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은 1번마 스텔스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입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마필이 보이지 않는 경주. 그렇다면 당연히 인기마죠. 이 마필이 5월 28일 경주에서 이제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3착을 하면서 좀 가능성을 보였는데 그 다음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1위마인데 졸전을 펼쳤습니다. 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경주 이 1번마 스테스 박을 배팅권에 넣는다면 저배당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이 마필을 빼려고 합니다. 이제 빼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3번마 맥스마 그 당시 같이 뛰었던
이 마필한테 졌다라는 거죠. 이 맥스마라는 마필은 엄청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뒷심이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렇다면 스텔스 박이라는 마필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막강한 추임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마필이 아니고, 경주의 흐름이 엄청 빨라지게 되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마필. 근데 이번 경주가요, 생각보다 앞선이 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개가 좀 어렵다고 보고, 다만 한 가지 믿을 거라고는 이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입니다. 이런 부진마 경주에서는 기수가 어느 정도 많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거는 그거 딱 하나인데, 솔직히 그거 믿고 베팅하기에는 저는 배당의 메리트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이 5번마 내길의 캡틴과 7번마 피닉스 클래스,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4번마 붉은 폭풍이 선입권에서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5번만 내길의 캡틴은 좀 기복이죠. 데뷔전에서 이제 앞선 전개를 하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텼던 마필, 그때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습니다. 자, 직전 경주 인기 1위에서 앞선 전개를 했지만 선행을 못 가고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진 마필입니다. 자, 경주거리가 12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할 수도 있죠. 불리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이 주행 심사를 계속 거치고 데뷔전 그리고 2회전 경주를 거치는 과정을 보면 점점 마필이 좀 살아난다. 근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이 실전 경주의 적응력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이제부터는 이 내길의 캡틴이 자기의 능력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앞선을 나가게 되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7번마 피닉스 클래스, 이 마필도 데뷔전에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그 다음번 경주에서는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근데 순발력은 상당히 좀 막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힘한 배 지금 계속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끝걸음이 완전히 죽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이 토우트의 자마입니다. 이 토우트란 마필들은 아마 여러분, 토우트란 자마, 토우트의 종마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 토우트의 종마들이, 그러니까 자마들이 보통 보면 끈끈합니다. 그러니까 뭐 막강 파워, 막판 마지막 뭐 무식한 탄력이라든가 또는 막강한 순발력 이런 걸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고 꾸준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토우트의 자마들이 대부분 성격이 그래요. 근데 이 7번만 피닉스 클래스는 토우트의 자마와는 조금 다르게 지금 순발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끈끈함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 마필 더 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보여준 모습 자체가 그렇게 뭐 믿음직한 마필은 아니지만, 앞선을 이 마필 확 나가버리면 솔직히 뒤에서 만약에 어떤 경합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버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4번마 붉은 폭풍은 직전 경주 그리고 2회전 경주에서 극과 극의 전개를 보였습니다. 이 마필은 원래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4월 15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갔죠. 그리고는 끝걸음이 무뎌지고 말았는데, 직전 5월 27일 경주에서는 아예 바닥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 걸음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물론 지금 12주 만에 출주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11번마 아메노입니다. 자, 데뷔전을 갖는 마필이 최외곽 게이트, 거기에 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한다. 믿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제가 이 아메노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마필은 이 주행심사 모습이나 또는 이 조교 모습을 봤을 때 앞선을 고집하지 않는 마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초반 어느 정도의 스타트를 끊어내고 선입권의 자리만 차지할 수 있다면, 무리하게 선행 경합에 붙지 않는다면
저는 마지막 끝걸음은 살릴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이외에 또 인기마가 될 이 9번마 행복여왕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너무 들쭉날쭉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내길의 캡틴, 4번마 붉은 폭풍, 7번마 피닉스 클래스,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아메노,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 11번마 아메노가 좀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보여준 걸음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충마로 배팅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진마죠. 1400m 출전을 하고 있으니까. 부진마 경주에 물론 뭐 인기만은 있겠죠. 그런데 믿을 말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배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은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배팅이라는 게 뭐 남들이 생각하는 인기마, 배당판 뭐 이것만 놓고 배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이 정도면은 이번 경주에 승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필들, 그리고 만약에 적중에 실패를 해도 내가 후회 없이 배팅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남의 말에 이끌려서 가는 배팅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자, 저는 어차피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1번마 제타마스타, 그리고 2번마 러피언 이글,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5번마 사바나 찰리, 이 마필이 선위권에서 막판 역전을 노릴 것이다. 여기에 9번마 파워 에이치드가 보여준 모습은 없지만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선행을 갈지 따라가는 전개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교로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딱 이 네 마필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마필들이 좀 가능성 있는 게 1번마 새로운 빛깔이라든가 7번마 원스피어 정도인데, 자, 1번마 새로운 빛깔은 지금 18번을 나와서 입상 경력이 없는 마필이고요. 자, 원스피어는 지금 2주 만에 출전, 추출 주기가 너무 빠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지금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막판 뒷심은 좀 있죠. 뒷심은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 결국 부진마 경주에서는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제타마스타, 5번마 사바나 찰리, 2번마 러피언 이글,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파워 에치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마필의 능력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혼전 구도로 갈 가망이 상당히 높고요. 이 혼전 구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전개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개 추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도 하고요. 혼전 경주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혼전 경주는 초구 배당 또는 최하 배당 조합을 이루는 최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경주가 저는 혼전 경주라고 보고 있는데, 의외로 혼전인 상황이 나왔을 때 배당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한 8배에서 15배 사이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강력한 인기마가 있을 때 그 마필이 빠짐으로써 고배당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1번마 청계기상, 2번마 레이디 태풍, 3번마 퍼플홀드, 6번마 브라보 한센, 7번마 행복한 문막, 8번마 런던 에이스, 이런 마필들이 웬만한 편성에 가면 다 선행 경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요.
승군전을 갖는 마필도 있고 지금 형군에서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들도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 이 3번마 퍼플월드 그리고 5번마 강풍마 6번마 브라보 한센입니다. 근데 저는 기존 국산마 5급 마필들보다요 차라리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승군전의 마필들이 이 상승세를 바탕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형군에 있는 마필들이 솔직히 형군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이 5번마 강풍마 아마 인기 1, 2위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질주 스타일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제 선입권 끝자락에서 따라 붙으면서 마지막에 멋있게 날아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강풍마라는 이런 스타일의 마필에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끝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지막에 날아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입하는 모습이 너무 좋죠. 그래서 뇌리에 깊게 남는데 직전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7월 22일 경주 일본 게이트에서 인기 1위마였죠. 근데 뭐 스타트가 아주 느린 거는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경주 흐름이 빨랐던 경주인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이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자 그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번 경주도 역시 지금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행마가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로 봐서는 강풍마가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 흰비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에 올라올 거라면 보여진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앞선에서 버틸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전개에 그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은 이 1번마 청계기상입니다.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자 7월 1일 경주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김옥성 기수가 엄청나게 내뺐죠 9번 게이트에서 이창마와 뭐 엄청나게 차이를 두고 3, 4코너를 돌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직선주로 해서 좀 퍼지는 느낌을 주면서 결국은 5착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결국 이 김옥성 기수가 기승정지 4위를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오버페이스죠. 오버페이스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고, 자, 직전 경주에서는 선행을 못 갔습니다. 이때 가나파워가 선행을 가면서, 이 청계기상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이제 퍼지고 말았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결국 청계기상이라는 마필은 입상을 하려면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행을 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래서 이 청계기상이라는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약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 청계기상이 계속 외곽 게이트에 있었어요. 계속 외곽 게이트에 있는데 지금 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1번 게이트에 김옥성 기수입니다. 자 이러면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여기에 김옥성 기수가 7월 1일 경주 같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달리면서 어느 정도 힘한 배는 할 거다라고 한다면 버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3번마 퍼플월드 역시 승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이마필은 앞선 전개를 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즉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가 이제 휴양 복귀전이었는데 휴양 복귀전임에도 불구하고 뭐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그러니까 선행에 좀 끝자락에서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에 힘을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죽어라고 선행을 나가는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마 청계기상이 강하게 치고 나갈 때 마지막에 좀 그 끝걸음으로 자신이 없다라면 초반에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다 오버페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만 조심한다면 저는 퍼플월드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이 3번마 퍼플월드와 6번마 강풍마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한 경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앞선에서 버틴다면 아까 말했던 청계기상하고 승군전을 갖는 또 하나의 마필 이 6번마
브라보 한센입니다. 자, 이 마필은 강자라는 느낌은 없는데 그냥 꾸준함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좀 선행을 나갔을 때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를 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초반에 어느 정도 빨리 붙여서 어깨 싸움을 하고 나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근성은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곽 게이트의 마필들은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은 뒷심이 너무 없고, 나머지 마필들은 좀 추입 타이밍을 늦게 잡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쨌든 좀 빠른 전개 속에서 경주가 흘러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라올 타이밍은 좀 없어 보이는, 다시 말하면 안게이트의 마필들이 조금은 더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자, 제가 원래 사전 예상상 축마를 정하지를 않는데 이번 경주는 축마를 정하겠습니다. 축마가 5번마 강풍마고요. 결국 현장에서 특별한 이상만 없으면 저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상 가능마로 3번마 퍼플월드, 1번마 청계기상,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브라보 한센,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대박삭스가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출주 주기라면 이 마필은 좀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래 발전 기대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34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8개월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믿고 베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빼기도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고 뒷심도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그 주행 심사 모습이 전혀 뭐 휴양의 공백을 느끼지 못하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그런 마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뭐 경주적인 측면도 있지만 외적인 측면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번마 대박삭스가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할 수 있다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전개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제 게이트 A점을 안고 있는 이 1번마 대박삭스, 그리고 3번마 캐치아이, 7번마 예술이야, 이 세 마필이 좀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4번마 소아라투투, 5번마 썬더블루, 그리고 8번마 퍼플윙크, 10번마 용천지상, 요 정도가 지금 선의권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이 선에서 저는 끝난다라고 봅니다. 끝난다라고 보는데, 자, 문제는 뭐냐? 3번마 캐치아이나 7번마 예술리아는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성에 내놔도 선행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3번마 캐치아이가 직전 경주 이제 이상규 기수가 기승하면서 감량 이점을 좀 노렸었는데 앞선에 나오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걸음이 완전히 좀 무뎌지고 말았는데 결국 적인 기수를 할 수 있는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확 올라가 버렸죠. 이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게이트 2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고, 7번마 예술이야는 무조건 선행마입니다. 무조건 선행마인데 뭐 도주성 선행을 가면 버티지만 경합 상황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 끝걸음이 조금은 무뎌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경주 외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 하면 레이팅입니다. 자, 3번마 캐치아이가 레이팅이 35고 예술이야가 34입니다. 입상하면 무조건 승분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뭐 무조건 승분한다고 해서 회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승부를 회피할 이유는 없는데, 자, 이번 경주 만약에 1번마 대박삭스가 이동화 기수가 처음에 강하게 치고 선행을 나가게 되면 3번마 캐치아이나 7번마 예술이야는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제풀에 꺾일 가망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승부 의지가 꺾일 가망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인기마인 3번마 캐치아이나 7번마 예술이야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1번마 대박삭스가 지금 휴양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마필을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캐치아이나 예술이야를 강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대박삭스의 모습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마필은 원래 기본적인 전개가 좋은 마필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박삭스가 선행을 가는 가운데 선위권의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이 4번마 쏘아라 투투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순발력도 좀 갖고 있고 뒷심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직전 경주 이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끈끈함으로 버텨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한번 박태종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입권의 꽃자리만 좀 차지하고 갈 수 있다면 전개로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8번마 퍼플윙크는 승군전이죠. 그러니까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갖고는 있는데, 자, 이 마필은 글쎄요,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솔직히 뭐 좀 밋밋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전개입니다, 전개. 왜냐하면 3번마 캐치아이나 7번마 예술이야가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 8번마 퍼플링크가 마지막 직선주로에서도 끈끈하게 날아올 수 있는 그림은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10번마 용천지상은 솔직히 보이는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이번 경주에 입상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어려운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직전 1400m에서 고전을 했고요. 그 전에 또 1400, 1300에서 다 고전을 했는데 1200에서는 어느 정도 강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지만 선입권에만 어느 정도 붙여서 선두권과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유지하고 갈 수 있다면, 어차피 이 용천지상은 제가 뭐 가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약간 좀 인기권에서 밀려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날아오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조제로 기수가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기승술이 많이 좋아진 그런 기수기 때문에, 그리고 근성과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싸움을 하는 그런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박재희 기수랑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든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도 인정을 하지만 위험한 인기마는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4번마 소아라 투투, 1번마 대박삭스, 8번마 퍼플윙크,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용천지상,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뭐 인기마보다는요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10번마 용천지상, 뭐 이런 마필이 좀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자, 서울의 1600m는 10마필이, 그러니까 12가 출전을 하는 게 이제 게이트를 꽉 채우는 겁니다. 12가지 뿐이 출전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3번마 제이모션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였죠. 8월 5일 경주에서 제가 인기 6위말이었지만 상당히 좀 강하게 노려야 된다라고 했던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 뭐 기본 능력으로 봐선 여기에 출전한 마필들 중에서는 제일 능력은 출중한 마필입니다. 솔직히 제이모션이. 자, 문제는 2주 만에 출주. 그러니까 출주 주기를 상당히 좀 짧게 갖고 갔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짧은데 과연 통할 수 있느냐인데, 이제 문제는 편성을 잘 만났어요. 편성 자체가 강하지를 않고요. 또 하나는 1600m 경주거리, 아무래도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한데 게이트도 잘 받았고 1, 2번 게이트의 마필들이 그렇게까지 순발력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모션이 이제 어떤 위치로 갈 수 있느냐인데, 저는 어쨌든 뭐 선행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선위권에는 당연히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주라는 좀 부담은 갖고 있지만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3번마 제이모션의 전개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 제이모션이 선행을 갈 것이냐 아니냐를 왜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8번마 히든브레인. 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자, 직전 승군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이마필은 좀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선입권 뭐 앞선 쪽 아니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히든 브레인이 입상에 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이모션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이모션을 넘어서서 8번마 히든 브레인이 앞선에 쓰고 3번마 제이모션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끝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마 제이모션이 게이트의 이점으로 만약에 선행을 간다라면 히든 브레인의 전개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선위권에서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일 마필이 저는 5번마 해피삭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 두 경주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최근 두 경주 스타트가 조금 삐끗했습니다. 근데 이 해피삭스, 삭스 시리즈죠. 김창식 마주에 이 삭스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삭스 시리즈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 몫은 해주는 마필이 많습니다.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오늘 아마 경마에서는 이 김용군 기수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텐데 일단 뭐 감량이점도 좋고요. 게이트도 5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제이모션이 뛰어나갈 때 따라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전개도 좀 잘 풀릴 수 있다.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9번마 미스 윈스타가 직전에 장관배에 나왔죠. 제가 이 대상경주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 조금 어이가 없는 마필들을 할 때 이제 그런 마필 그런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직전 장관배에 이 미스 윈스터가 솔직히 왜 나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뭐 마주나 또는 조교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나갔겠죠. 어떤 생각을 갖고 나갔기는 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직전 그 6월 25일 1700m 경주 이게 승군전인데 이 경주에서도 이렇게 고전을 한 마필인데 이 마필을 가지고 갑자기 장관배에 나갔다. 글쎄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강편성에서 경험을 해본다라는 건 상당히 마필한테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강편성에서 강한 마필들과 싸우면서 어떤 경합을 해보면서 졌다. 이러면은 편성이 약해졌을 때 여유 있게 좀 올라올 수도 있는데 거꾸로 기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이냐 미스 윈스타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경주에서 판가름이 날 텐데 이 미스 윈스타도 기본적으로 좀 앞선에서 뛰어야 되는 마필인데 게이트가 좀 불리하죠. 1600m 경주에서 근데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임 기수가 기승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 미스 윈스타가 연승을 거뒀을 때의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약편성이었기 때문에 이마피를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1600m라는 경주거리의 특성상 앞선을 붙일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유리한 전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좀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결국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이 6번마 그린폭주인데 좀 기복입니다.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여러분들 현장 상황 현장에서 꼭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6번마 그린폭주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 솔직히 단방이죠. 단방 승부입니다. 그린폭주는 막판 뒷심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이러면 어떤 이 그린폭주가 만약에 좋아 보이면 어떤 조합이 나오냐면 제이모션이 선행을 가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다 전개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막판에 그린폭주가 날라오는 그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땐 단방이 성립이 되는데 그린폭주가 솔직히 별로더라. 그러면 제이모션과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그런 경주죠. 그래서 6번마 그린폭주는 현장 체크가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제이모션, 8번마 히든브레인, 5번마 해피삭스,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미스 윈스타,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평소 같으면 3번마 제이모션은 제가 충마로 놓을 겁니다. 근데 2주 만에 출전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입상 가능마 정도로 분류하는데, 현장에서는 아마 충마로 갈 가망이 높은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우열이 드러나는 그런 경주로 봤었던 편성입니다. 그리고 1700m 경주거리 특성을 감안했을 때 선행마가 유리한데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경주인데, 일단 이번 경주 이 4번마 나이나라, 그리고 11번마 퓨리오사,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될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4번마 나이나라는 이제 5세 거세마죠. 12전을 뛰면서 우승 2번, 2착 3번, 3착 3번을 한 마필입니다. 꾸준히 착승권 언저리에서 들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자, 5세 마필인데 이제 12전뿐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아낄 거는 없는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은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판 탄력은 좀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아까도 말했듯이 발빠른 마필이 없는 그런 경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좀 느려질 수밖에 없고, 이 나이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1700m나 1600m 경주 거리는 좀 불리한 경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특히나 이번 경주는 빠른 선행마가 없다라고 한다면 막판 탄력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 다만 단점은 이제 부담 중량이 57까지 갔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자, 11번마 퓨리오사는 생각보다 못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많았던 마필인데, 글쎄요, 저는 이 퓨리오사가 처음에 데뷔하고 나왔을 때는 뭐 최상위군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 4군에서 조금 정체기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생각보다 이 퓨리오사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능력 발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아직은 3세 마필입니다. 3세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도 더 할 수 있다, 이런 기대치를 좀 갖고는 있는데, 자, 문제는 이번 경주 최외곽이라는 거죠. 1700에서 최외곽 상당히 불리합니다. 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임다빈 기수가 어떤 작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마필은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근데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1700은. 그랬을 때 초반에 힘을 엄청 써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과연 힘한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인데, 편성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저는 통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솔직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편성표를 딱 봤을 때 4번하고 11번 단방 경주로 봤던 경주인데, 퓨리오사의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현장 상황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 제가 뭐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이 마필을 복병으로 추천을 할 겁니다. 인기마를 놓고 복병으로 갈 때는 둘 중에 하나죠. 충마로 가든가 아예 빼든가죠. 자,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선행으로 좀 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킹에이스나 8번마 옥천체감, 이 두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자, 2번마 킹에이스는 선위권에서 계속 붙여뛰는 마필인데 계속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벌써 6세가 된 마필인데, 이번 경주 어쨌든 1700m 경주거리에서 2번 게이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철호 기수 입장에서 당연히 선행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초반 손쉬운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마지막에 페이스 조절까지도 좀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8번마 옥천최강은 마필보다는 기술을 믿는 경주입니다. 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1600, 1700 두 번 경기에서 계속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 마필은 이혁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원래 좀 앞선에서 뛰는 마필인데, 순발력보다는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강탈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를 못하면서 조금 컨디션이 다운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혁 기수 입장에서는 이런 경주에서 절대 앞선을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초반에는 좀 강하게 치고 나올 가망이 높고, 그렇다면 버틸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경주가요, 인기마 두 마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퓨리오사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가 지금 중요한 경주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도 나름 선전을 좀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4번마 나의 나라, 2번마 킹에이스, 8번마 옥천채강,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퓨리오사를 넣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퓨리오사는 현장 상황을 보고 축마로 가든가 아예 빼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8경주가 되겠습니다. 2등급 국산마 한정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경주거리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1번마 루킹굿, 그리고 3번마 온포인트, 4번마 퀸즈투어, 6번마 럭키월드, 뭐 이 정도의 마필들이 지금 인기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전 인기도는 좀 무시하고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1번마 루킹굿, 이 마필은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은 낼 수 있는 마필인데, 7살짜리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페더럴리스트에 점합니다. 자, 김동수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좀 김동수 기수는 조금 부드러운 말머리를 하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김동수 기수가 상당히 좀 입상을 많이 하고 있고, 컨디션이 좋은 좀 상승세의 기수이기는 한데, 저는 이 루킹굿이라는 마필, 이 마필은 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기수한테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마필이 지금까지 싸웠던 그런 편성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이 루킹굿이 뭐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가 뭐 대다수의 의견이기는 한데, 뭐 인기마가 늘 입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경기는 루킹굿은 조금 뒤로 돌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3번마 온포인트는 강한 맛은 없습니다. 근데 끈끈함으로 꾸역꾸역 지금 2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이제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마필이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뭐 앞선에 붙여서 뛸 것이냐, 뒤에 마지막에 추입 탄력을 보이면서 날아올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포지션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과연 어디에 붙어서 뛰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온포인트도 저는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진 않고요. 자, 4번마 퀸즈 투어, 뭐 안말은 강자입니다, 이 마필. 그리고 뭐 지금까지 뭐 편성 자체가 계속 뭐 대상 경주를 뛰었던 마필이고, 뭐 좀 기복을 보이기는 합니다. 기복을 보이기는 하지만 편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 4번마 퀸즈 투어는 이번 경주는 좀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죠. 15주 출주 주기 길어졌고, 부담 중량도 안말이기 때문에 1kg가 올라갔다라는 게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마필의 이름값을 생각한다면 퀸즈 투어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6번마 럭키월드. 자, 이 마필은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뒷심은 엄청나게 좋은데 초반에 어느 정도 붙여갈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느리게 되면 이 럭키월드가 올라올 가망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경주의 흐름이 만약에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마필이 올라올 타이밍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진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럭키월드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갖고 있었는데, 솔직히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만약에 스타트가 조금만 삐끗한다면 솔직히 시간과 거리가 아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전 인기도의 인기마들 중에서는 저는 그냥 4번마 퀸즈 투어 정도가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이번 경주에 선행을 이끌 수 있는 마필이 이 7번마 슈어윈인데 승분전이죠.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면서 이제 3kg의 감량 이점을 안았습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 웬만하면 이마필이 선행을 나갈 가망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마필은 경주에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2등급까지 왔다라는 게. 왜냐면 마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근성은 분명히 있어요. 이 마필 자체가 근성은 갖고는 있는데 힘싸움에서 좀 버텨내지를 못할 가망이 높다. 근데 2등급 정도 되면 솔직히 웬만하면 힘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들이 많기 때문에 슈어인이 이번 경주 뭐 편한 선행을 가서 뭐 단독 선행으로 힘한 배까지 해가면서 갈 수 있다면 버티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구도를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선행은 갈 수 있지만 뭐 마지막까지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치대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슈어인의 가망성은 좀 높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여기서 좀 보는 마필은 8번마 에이스 함성, 9번마 천마 비상, 11번마 용암보스입니다. 자, 8번마 에이스 함성. 일단 뭐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모습을 보면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3착을 엄청나게 많이 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성을 보이면서 탄력은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이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경주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면 올라올 취입 타이밍을 저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9번마 천마 비상은 아마 슈어인이 선행을 간다면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정도에 따라붙을 마필입니다. 역시 승군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있겠죠. 부담은 있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천마 비상은 전개로 봐서는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11번마 용암 보스는 막판 탄력입니다. 자, 이마필도 첫 이마필이 데뷔하고 기대치보다는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린 마필인데 어떻게든 2군까지는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승군전이긴 하지만 3kg의 감량 이점, 그리고 이마필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이라는 단점이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가요, 선행을, 그러니까 경주를 전적으로 이끌 마필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고 보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도 좀 선전할 수는 있는데 마필의 컨디션도 반드시 체크를 좀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혼전 경주로 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에이스 함성, 4번마 퀸즈 투어, 9번마 천마 비상,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용암보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4등급 정도 되면 1200m 단거리라면 기본적인 순발력은 다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 지금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죠. 7번마 영혼파이터. 아마 뭐 거의 뭐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로 보여지는데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선행을 간다는 얘기는 이 2번마 나올 영웅의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순발력에서는 이 나올 영웅도 절대 밀리는 마필은 아닌데 지금 2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행심사 모습이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박우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강하게 스타트를 끊어내리라고는 보지만 영원 파이터의 최근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저는 영원 파이터가 좀 앞선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영원 파이터가 앞선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선행으로 갈 수 있는 마필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은 다 어려워진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 8번마 세명날에 직전 경주 끈끈하게 버텨내면서 2착을 차지하면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는데, 자, 이번 경주도 전개는 아마 직전 경주와 같이 7번마 영원 파이터를 보내놓고 아마 이 세명나래가 어깨 붙여가는 그런 전개를 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직전 경주는 불량주로였죠. 그러니까 선행마가 좀 유리한 주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글쎄요, 비가 뭐 소나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전 경주만큼의 불량 주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명날에는 아무래도 뒷심에서 좀 밀릴 가망이 높다고요. 제가 지금 그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보는 마필은 4번마 토스카이, 6번마 한강보스, 그리고 10번마 벤칼 프린세스입니다. 자, 6번마 한강보스. 최근에 뭐 두경주의 모습이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약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부담 중량도 올라갔다, 뭐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잘 보시면 두경주가 다 3군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점핑 출전을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다시 자기 군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 중량도 원래 부담 중량으로 온 맞필입니다. 물론 최근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마필이 추입으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인데, 최근 경주에서 이 마필이 앞선 전개를 했어요. 앞선 전개를 하니까 마지막 끝걸음이 좀 무뎌지고 말았거든요. 근데 과연 이혁기수가 이번 경주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건 뭐 이혁기수의 작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이 한강보스를 가지고 선입권 끝자락에서 그냥 따라붙는 그런 전개를 초반에 한다면, 그리고 힘을 모았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쓴다라는 생각 갖고 간다면, 저는 이번 경주 앞선에서 7번마 영원 파이터 외에 나머지 마필들이 무뎌진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보스가 충분히 추입을 할 수 있고요. 자, 4번마 토스카이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승군 이후에는 이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강편성에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 타이밍을 계속 못 잡았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토스카이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역시 이마필도 17주,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상당히 길어졌다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막판 탄력, 그리고 이 조개 모습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10번마 벤칼 프린세스,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말 추천하겠구나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마필이 조금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지만 상위군들이 조금은 더 재미있는 승부들이 되는데, 이 벤칼 프린세스는 최대 약점이 앞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질주수성 자체가 이마필이 약간 좀 뭐라고 그러잖아 정상적인 질주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3, 4코너 외곽에서 확 돌아 나오는 그런 전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힘 한 배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거리적인 손해를 많이 보는 마필입니다. 근데 근성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어느 정도 좀 붙여갈 수 있느냐인데, 저는 이현종 기수가 외곽이긴 하지만 초반에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초반에 너무 떨어지게 되면 취입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마필의 좀 기본 능력을 믿고 초반에 어느 정도 스타트를 끊어내서 선의권에 붙여갈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더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영원 파이터, 6번마 한강보스, 4번마 토스카이,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벤칼 프린세스,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주고요. 어쨌든 뭐 야간 경마, 노을 경마의 마지막 경마입니다. 자, 전체 10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은데, 제가 생각하는 인기마 네마필의 능력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마필의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이 2번 마 컴플리트 엔젤, 3번 마 스탈렛, 4번 마 금빛마, 6번 마 매직 아워. 이렇게 네 마필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선전했었던 이 5번 마 플라잉 골드, 이 마필도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부담 중량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플라잉 골드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은 떨어지고요. 물론 뭐 인기마들이 좀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1400m라는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전 예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필이 보여주고 있는 능력과 이 전개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이 마필선에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전개는요, 2번 마 컴플리트 엔젤과 3번 마 스탈렛이 선행을 가고, 6번 마 매직아우와 4번 마 금빛마가 선입을 간다. 그럼 앞선에서 그냥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앞선의 마필들이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마지막 뒷심도 상당히 좋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물론 1400m라는 경주 거리, 이것도 감안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는 이 네 마필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이번 마 컴플리트 엔젤, 이 컴플리트 시리즈의 마필들이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끈끈하게 뛰는 마필들이죠. 자, 이 마필이 직전 승군전에서 인기 마필이었지만 앞선에 전개를 하고도 이제 마지막에 좀 걸음이 무뎌졌습니다. 그러니까 승군전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있었고요. 이제 선행 경합 상황에서 버텨내지를 못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마필이 순발력만 보일 수 있다면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선행이 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하게 보이고, 자, 3번마 스탈렛은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뭐 당연히 갖고 있는 마필이면서 보통 선행마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3번마 스탈렛은 마지막까지도 끈끈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경주라 하더라도 끝까지 버텨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근성을 가지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번 경주는 전개 자체가 선입권 전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컴플리트 엔젤이 초반에 가게 치고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4번마 금빛마는 최근에 다시 이 마필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승군전의 마필이죠. 이 마필이. 근데 이 금빛마라는 마필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데뷔 당시만 해도 선행마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질주수성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비교적 강편성에서도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군전에 올라왔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3.5kg의 감량 이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는 초반에 조금은 빠르게 붙일 겁니다. 지금까지 최근 두 경주가 초반 그냥 스타트만 끊고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전개를 했는데, 글쎄요, 제 이번 경주는 상당히 경주의 흐름이 빠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6번마 매직 아워. 저는 이 매직아워라는 마필, 이 마필은 상당히 좀 더 뛴다. 다시 말하면 상위권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질주성 자체가요, 뭐 앞선에도 가기도 하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전개가 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 이 국산마 3군 1600m 경주 인기 1위마에 1600에 2번 게이트, 그러면은 당연히 스타트 끊고 나왔어야 되는데 임다빈 기수가 약간 늦발 아닌 늦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번 그 당시 경주가 이제 울프 플레이가 경주를 주도하는 경주기 때문에 상당히 경주의 흐름이 빨랐죠. 그러니까 스타트가 안 되면서 1600에서 2번 게이트에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좀 망치고 말았는데, 저는 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면 선입권의 꽃자리는 좀 붙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번하고 3번이 선행을 나갈 때,
바로 요 뒤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매직 아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무리하게 선행 경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선의 마필 바로 뒤에 붙일 수 있는 선의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어느 정도 힘은 쓰고 나갈 건 마필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한 발을 노릴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인기마가 선전을 하는 가운데 과연 그 인기마들 중에서는 어느 마필이 입상할지 좀 오리무중인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매직아워, 4번마 금빛마, 2번마 컴플리트 엔젤, 그리고 목병마로 3번마 스탈렛,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